제가 어떤 그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회로 같은 방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수없이 숫자를 넣어 가지고 그걸로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디스플레이 장치도 만들 수 현재 방막 트랜지스터를 대체할 수도 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숫자를 겉으로는 한 놈이지만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빛을 언오프식이거나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각각 줄 수 있어서 그걸 이렇게 빛을 조절해서 그 픽셀에 따라 빛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게 만들어 가지고 보다 미세하게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저하주를 고하주를 만드는 기술에 색깔을 이게 되고 원래 이렇게 좀 촌스러운 색깔이지만 고급스러운 색깔로 바꾸잖아요. 그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첩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그 색깔을 집어넣는 기술로 입체를 만들 수 있다. 저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려요. 삼성에서 지금 마이크로 TV에서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저 기술이니까. 삼성은 이거 말고도 다른 기술을 제 거를 쓰고 계십니다. 지적재산권을 모두가 많이 가상적으로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주장한다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뚜렷이 어기시면 문제가 안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제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많이 갖다 쓴 만큼 몇십 개라도 어떤 데라도 갖다 쓰면 그게 문제가 크게 된다라는 거죠.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지적재산권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상태에서는 제품을 명시했을 때 문제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법무팀 같은 데 동원해서 하시면 제가 기술 공개로 갑니다. 반도체 기술까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생각에는 누가 기술의 주인인지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광섬유 끝단에다가 이렇게 어떤 아주 마이크로 구조를 미세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들거나 방막 트렌드에서도 대체할 수 있다. 그걸로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는데 가스 방식이 필요 없이 그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차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자동차 뭔가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방식으로 만약 전구,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미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스가 필요 없으니까 플라스틱으로도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발광 다이오드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발광 다이오드 안에도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원오프식으로 들어가서 합쳐지거나 빛이 그런 발광 다이오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 색깔이 아니라 언오프식으로 두 개, 세 개 전구가 들어가 있다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거기다가 여기 다섯 개 전구, 언오프식으로 들어가는 빛을 약하게 주는 강해져 색깔을 만들어 조절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그런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 끝단처럼 만든다는 거죠. 또는 그 유사한 소재로 미세한 전구를 만들어서 언오프 시킬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크리스마스 전구도 이렇게 가지고도 이렇게 뭡니까 네온 사인을 안에 들어가서 언어프식으로 만들어 갖고도 색깔을 만들어 글자를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로 해서 광고판으로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도 가능하다. 일단 그 전구 가로등 같은 데도 안에 전구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가로등 같은 데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각 빛의 이렇게 전력의 크기를 따라서 인쇄 보통 보면 우리가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빛이 강한 놈이 좀 더 색깔로 바뀌는 거죠.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력도 강중력으로 주고 빛의 사이즈도 이렇게 LED 전구다 그러면 빛의 사이즈가 나오는 것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로 만들어서 융합빛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좀 더 밝게 된 자동차 전조등, 군의 어떤 전조등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모든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구와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든다는 거죠. 레이저 식각 장치, 레이저 가공기, 영접기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레이저 공격기에도 쓸 수 있어요. 대중소로 빛이 나와서 20개 단계도 되고 그다음에 강중력으로 전기를 주고요. 그래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유리기판이라든지 초점을 해서 녹여가지고 식으면 이렇게 붙여지는 접합 기술로 플라스틱 유리 접합이나 기타 접합 기술로 한양대나 이렇게 삼성에 쓰지 마세요. 저 기술을 카메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접하시고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전기 용접기에도 이렇게 어떤 전기 용접을 하는 애가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 이렇게 우리 저도 붓을 이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쓰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도 그렇고 전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붓을 쓰자는 거죠. UV 장치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레이저 시각하는 데도 이 기술은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어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또 공개로 갑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공개는 아니에요. 전략적인 공개죠. 그럼 글자를 써라. 기술의 주인 누군지 받쳐주겠다라는 거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갱간 광고를 많이 내시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내시고 문화관광 보건복지부 20몇 개가 국가기관이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세요. 한국은행도 서울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몇십 개의 국가기관 광고 내시나요? 그로부터 지금 YTN의 제 그 정부 출연 연구관과 YTN의 제 기술이 소개하는 중소기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저게 뭡니까 저기 파워뱅크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에 건전지 이렇게 배터리가 5개나 10개 언오프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한 개의 빛을 이게 전기 창고잖아요. 한 개에서 갖다 쓸 2개에서 3개 갖다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크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자동차 배터리도 그렇게 현재 있는 걸 5개나 개로 분할해서 열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겹벽 처리하고 한 개에서 갖다 쓸 2개에서 10개에서 갖다 쓸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 파워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자 회로 기판의 기술이 반도체 칩과 회로 기판 기술에서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100% 여기서는 그 전기에도 전기 전구 같은 데도 들어가고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로봇 같은 기술에도 배터리를 합쳐가고 여기 10, 20, 여기 30, 40 부분별로 틀린 힘을 줘서 자세 제어에 쓰는데요. 전기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자세 제어에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비행체 자세 제어에도 연소 방식 연소 기간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쓸지 2개만 쓸지 3개 쓸지 6개 가동하죠.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에는 자세를 제어하고 머스켓 스펙스에서 이 기술 쓰시는 거 봤어요. 네, 쓰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전기만이 아니라 연료량도 강중량으로 줘서 파워를 틀리게 하거나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에 쓰입니다. 그래서 전기 프로펠러 방식도 비행체, 또 배 이런 데도 자세 제어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원자력이나 석유, 석탄, 가스, 화력 발전할 때도 보일러 탱크를 100개, 20개, 20개, 1000개 모듈로 만들어서 큰 탱크로 옮겨서 전기 발전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은 두산 같은 데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체코 운전에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듈 방식은 제 기술이다. 아니면 공개로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 기술로 전환합니다. 그것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로 시킬 필요 없이 조그맣게도 원자력, 석유, 석탄, 가스 발전 다 전기 발전을 미니 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획기적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걸 승인할 수 없죠. 제 기술인데 얘를 그때는 공개 기술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집안에 있는 난방 보일러 배관 하는데 배분하는 데 있잖아요. 분배기, 물 분배기 그 위에다가도 전기 주전자 방식이나 가스 주전 가스도 되지만 전기 주전자 모듈로 3개나 4개 몇 개를 설치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거기다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물 끓이면 거기다 붓는 방식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듈 방식으로 해가지고 큰 데로 옮겨서 해서 끓이면 되게 빨리 끓어진다는 거죠. 아니 모듈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하나짜리지만 한 개, 2개, 3개로 모듈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각각 물량을 틀리게 물량을 작게 끓이면 빨리 끓어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정수기에도 이 기술을 만들 수 있고 온수기에도 만들 수 있다. 뭐 전기로 하거나 가스로 가거나 다른 것도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시켜서 청소기 같은 건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큰 통으로 데울 바에야 작은 단위로 모듈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도 각각 구별되어 겹벽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끓일 수 있거나 각각 냉각을 시킬 수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량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원래 순환 펌프를 통해 돌려주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붓든지 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냉각으로 여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쓸 수 있겠죠. 이게 되게 그럼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전기 주전자가 8,500원 하던데 도매로 받으면은 수입을 직접 4,500원 정도 가능하죠. 전기 주전자 전기 많이 먹던가요? 안 먹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정수기나 온수기에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빨리 즉시 끓여주는 작은 단위로 끓이면은 빨리 끓어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방식으로 온오프도 할 수 있고 물량도 조절할 수도 있고. 냉각을 시켰다. 펠티어 소자를 냉각을 시키면 차가운 물도 금방금방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다른 데도 쓰일 수 있다. 양시장 같은 데나 다른 데도 쓰일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에어컨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에어컨 같은 모듈 방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2개짜리, 3개짜리 해가지고 자 냉각 펠티어 소자 아니더라도 냉각 방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데워가지고 조금만 해도 되고 여러 개를 동원해서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뭐 히터기 같은 것도 모듈 방식으로 2개나 3개, 5개 가지고 온오프식으로 하거나 선풍기도 모듈 방식으로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틀거나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에 이런 원리를 담으시면 에어컨이나 냉풍기 이런 데 선풍기 이런 데도 담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히터기인데 이거를 부분별로 5개짜리가 들어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부분별로 켤 수 있다라는 이게 제 이론이에요. 또는 그것을 히터기를 작은 대중소로 용량을 틀리게 하면 융합열이 생깁니다. 이런 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열에 나는 게를 반사복사할 수 있을까요? 보일러 탱크나 보일러 이렇게 액상이 흐르는 또는 공기나 공기 액상이 흐르는 곳이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열을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냉기도 증폭을 시킬 수 있는데 볼록볼록한 구조를 한몫 넣으려나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넣어줘가지고 냉기도 어떻게 축적하거나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는데 건축용 판넬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삼성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다가도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표면적을 바람 그럼 이거는 자연 히터인데요. 바람을 빨아들이는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히터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냉각을 갖다 펠티어 소자나 기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냉각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또 홈을 좀 파주면은 좀 냉각이 좀 더 빨리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일상적인 집안의 공기를 빨아들이면 여기 차가운 면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이럴 때는 제습기를 만들 수 있거나 이거를 바람을 갖다 빨아들이는 식으로 만들면 쉽게 냉각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도 하시면 이건 이제 이런 이 금속판이 얼어져 있다. 그럼 금속판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제습도 되면서 동시에 그 금속판의 공기로 인해서 차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도 돼요. 그 방식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전구 방식, 이런 전구 백열 전구되거나 캐릭터명으로 플라스틱 종류로 만들면 성형이 쉬울 텐데요. 그래서 형광등 같은 것도 앞으로 캐릭터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박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형태의 이렇게 어떤 손잡이죠. 이렇게 자동 문에 그리고 또 캐릭터명을 만든 전 세계 대박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드라이버도 캐릭터명으로 만든다. 이런 전구도 캐릭터형으로 만든다. 전구가 아니라 이렇게 후레쉬도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샤워 해줘도 캐릭터명으로 만든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적으로 이렇게 콘센트나 이게 플러그에도 캐릭터형으로 전 세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도라르방을 제가 이렇게 금색, 은색 다양한 컬러풀 하나에 10대까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저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좀 그것을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표정을 다양화 시켜주거나 그때 야자수를 꽂아주거나 아니면 시계로 만들어주거나 토끼 캐릭터와 같이 있는 귀엽게 만들어준다는 어두운 색상이므로 좀 밝게 만들어서 백색 세면이다. 네, 백색 세면을 섞어 그 안에 빗게 만들어 가지고 현무암 가루를 위에 붙여놓는 식으로 만들어 단가 싸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백색 세면을 섞어보드 만들 때 넣어가지고 쓰시면은 좀 더 단단하고요. 그다음에 섞어보드 코팅을 주면은 방습 처리가 되는데요. 불연 처리도 잘 되죠. 이 방식으로 섞어보드에도 사용할 수 있거나 백색 세면에다가
봉이 폴프와 톱밥 또는 종이 폴프 단독으로 해서 타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타일이나 벽체로 소코보드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 폴프 저기 백색 세면에다 석고를 미술용 석고 제품 만들 때도 써가지고 좀 더 단단한 잘 깨지지 않는 상대적으로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석고를 만들 수 있어요. 석고 제품 하시면서 석고 조각상처럼 백색 세면 조각상이 나올 좀 더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을 이용해서 이게 도라르방을 싸게 만들 수 있다. 도라르방을 금속에도 표정을 좀 다양하게 귀엽게 캐릭터로 만들어 모자도 다른 거 써주거나 선글라스 이렇게 안경 이렇게 청바지 입혀주거나 아니면 거기다 슈퍼맨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뭐 거미응간 옷도 있고 다양하게 옷을 입혀가지고 의인화 시켜준다. 이걸 캐릭터로 만들어준다. 캐릭터 사업을 하셔도 제 기술이고요. 캐릭터 사업을 좀 더 귀엽게 만들어주면 가능하다는 인형으로 만들어서 귀엽게 만들면 전 세계 되게 대박. 하루에 1,300만 명 들어와요. 관광객이. 확실한 사업입니다. 제주도나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도라르방이 선글라스 그 해변에 누워 있는 거 봤어요. 제가 얘기만 하면 꼭 그러는데요. 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무암 가루를 금색 다양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백색 세면과 섞어주거나 일반 세면하고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경량 벽돌을 만들거나 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건축 어떤 디자인 형태로 실내 어떤 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색 다양한 펄도 넣을 수 있고요. 현무암 가루, 현무암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갖고 팔거나 천연 자갈에다 색깔을 하나의 색깔 자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금색은 다양한 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실내 건축에 사용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갈에다 색깔을 넣어서 건축 소재로 하면 되게 심미적으로도 건축물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벽돌 같은데 입자로 만들어서 벽돌 같은데 넣어주거나 또는 붉은 벽돌에 있는데 벽돌을 금색에서 다양하게 해서 만들거나 어떤 보도블록 같은 거, 보도블록 이런 게 그럴 때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든다. 벽체에도 시멘트 몰타리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 되게 자갈 구조를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든다. 내화 벽돌을 자갈 구조로 만들어서 시멘트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자갈을 대신에 도로할 때도 좀 더 단단하게 넣을 수도 있다. 색깔을 넣어줘갖고 건축물이 아름다우게 될 수도 있다. 시멘트 백색 세면을 좀 더 자체적으로 건축물에 보수해 쓰는데 저는 단독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를 섞으면 좀 더 단단한데 색깔이 좀 유사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건물 보수용으로 내면권 협동조합에서도 내지 마세요. 혹시 쓰시면 그거를 가지고 시멘트 몰타에다가 백색 세면을 좀 섞어서 하시면 이렇게 미장할 때도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보통 미장할 때 다른 접착제를 넣는데 이게 더 나아요. 이건 완전히 잘 달라붙습니다. 전 세계 대박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 아스팔트 깔 때, 아스콘 깔 때도 백색 세면을 넣어주면은 보다 훌륭하게 밀도가 좋아져서 음부 파지거나 물이 안 흐르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조형 알루미늄 아스팔 같은 것 좀 이렇게 가루를 넣어서 햇빛에 반사봉사 열을 축적하여서 녹는 도로를 만들어 놓거나 아스팔트에다 콘크리트 도로를 보통 가로 세로라고 합니다.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면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킨다는 아이디어를 쓰시면 전 세계 한국도로공사든 어디든 쓰시지 마세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 원부 이렇게 파이지 않도록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이지 않게 그것도 잘 다져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콘크리트 도로하고 같이 결합시킨다. 그래서 그 아스팔트 할 때도 만들 때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저보다 심미적으로 되게 이쁠 것이다. 반짝반짝 도로가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 자체 백색 세면을 좀 섞어준다. 색깔은 똑같이 하셔야 되겠죠. 시멘트 기술입니다.
화초에다가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금색은 다양한 색깔 어차피 잘라서 파는데 뭐 유전자가 뭐 필요해서요. 아주 예술적으로도 만듭니다. 싸게 만들면 싸구려, 네, 비싸게 만들면 제가 고급스럽게 만들면 예술 작품. 이렇게 해서 화초를 파는 사업을 하고 그거를 뭐죠? 거기 살아있는 꽃과 나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흙과 모래도 염색을 해서 팔거나 금색을 다양한 펄을 넣어서 판다. 되게 화분이 예쁘겠죠. 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냉장고나 이런 화분 같은 데도 이렇게 뭐 필름 방식이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데요. 캐릭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헌농장고라도 필름을 입혀주면은 되게 이게 냉장고용 가전제품용 필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새 냉장고처럼 바꾸거나 제조회사에서 만들지 않은 다양한 그 색상이 금색에서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그래서 자동차 도장할 때도 페인트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고 유리석형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데요. 이게 현대 기아차나 어떤 중국차나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페인트 자체, 페인트 또 어떻게 엔진 오일과 윤활제, 그다음에 그 엔진 세척제, 불순 샤시도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방청제, 오일스테인, 그다음에 유화백에도 이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이렇게 실염색에도 염색제에도 들어가거나 도금액에도 들어가서 알레르기를 방지합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형태 염색제, 유리석용 코튼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펄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합성섬은 실 안에 실 만들 때부터 안에다 금속은성 펄을 넣어서 만들면 되게 예쁠 거다. 염색제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알갱이를 금색은성 다양한 알갱이를 넣어서 여러 가지 컬러풀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합성섬은 실에다가 뭐 대걸레 실이라든지 빗자루 같은데 이렇게 야외형 빗자루 있잖아요. 거기다가 홈을 파거나 철수샘이 홈을 파거나 모든 형태의 실에다가 홈을 파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게를 반사할 수 있다. 면실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튼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면 그래서 오염이 덜 타고요. 스판덱스나 아라미드 섬유에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섬유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튼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거는 홈을 파서 타월 같은데 타월 흡수를 잘하겠죠. 세면 타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목욕 타월 이렇게 목욕 타월에도 돼. 세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수 타월 있잖아요. 타월 닦는 타월 그런 데다가도 할 수 있고 옷 같은데 이불 같은데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이 나는 게를 반사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온을 보존하는 데 쓰는데요. 모든 형태의 실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고요. 유리석용 거든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곰팡이 살균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MDF에다가 곰팡이 살균제 넣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비용기, 세면기, 욕실 안에 타일, 도기, 그 다음에 한국 도자기, 행남도자기, 도자기 그릇에 유리석용 같은 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유리 그릇에 넣거나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환상적인 유리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에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거나 유리석용 같은 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유리석용 코튼 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이거 100개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요. 피복을 입혀줍니다. 현재보다는 좀 차별화되게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이 기술을 주면은 적층을 해도 랜드 플래시 어떤 HBM 적층할 때 매우 쉽게 적층을 할 수 열이 전염이 안 되니까 이 기술을 쓰시면 굉장히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실리콘에다가 홈을 파서 하수도거랑 파듯이 파가지고 이렇게 저렴 구조로 저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열이 전염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후에 거기다가 이렇게 현재 있는 포토 방식으로 찍거나 아니면 전자잉크로 전자잉크도 대중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을 열이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잘 돼요. 전기선도 이렇게 만들거나 만들 때부터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을 이렇게 금속 구조를 대중소 이렇게 해갖고 그걸로 전기선을 만들어준다. 구리선을 동축 케이블 신호가 잘 흐른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 회로로도 들어갈 수 있고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로도 이것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잉크로 찍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레이저 식각 방식으로 해서 빛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어서 수십 가지로도 20개로도 될 수 있어요. 전기양들을 그걸로 도장 파듯이 딱 이렇게 회로 파고 거는 증착을 하는 이런 방법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 식각 또는 전자잉크 방식, 포토 방식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열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랑을 파서 안에다가 전기선 통선을 넣어준다. 유리기판에도 전기선 통선 넣어주고 접합할 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축구공, 농공, 뼈반, 피혁 접합,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모든 접합 기술에 이것이 들어간다. 펠리클 접합에도 들어가고 카본 소재 접합에 들어가. 접합에는 다 들어가요. 천소저도 접합도. 인조가죽 접합, 뭐 이렇게 천연가죽 접합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에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유리기판에도 접합을 하면 뭐 그냥 접합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수평타를 넣어가지고 전기선 통선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삼성이나 SK나 어떤 데서도 쓰지 마세요. 열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유리석연 같은 데서라 유리만큼 넣어서 줘야하는데 플라스틱천 이렇게 플라스틱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내열 구조를 갖춰서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유리창에다가 금속에서 당한 펄을 넣으면 자연광 인공광을 비춰서 되게 반짝인다. 비닐이나 PVC 매트 이렇게 식탁에 깔아놓는 그런 데도 할 수 있고 PVC 매트에다 코팅 구조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 기술을 하는데 음식 국물이 스멜되지 않게 거기도 유리석연 거든 예사라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비닐에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는 다 이것을 금속, 고무, 플라스틱 할 것 없이 다 넣는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프라시아 방탄편에서 방탄 소재로 들어가거나 프라시아를 얇게 여러 겹들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시면 즉 프라시아 유리창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시면 습기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수성 털리길래 프라시아를 덧대자 그랬더니 이걸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울시 같은 데서 이렇게 YTN에서 이렇게 보도나던데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그래서 겉에는 플라스창이고 안에는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창, 안에 아크릴창. 겉에는 이렇게 플라스창이 바깥에 있거나 유리창이 바깥에 있더라 안에는 투명 매트, 투명 필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에는 플라스창, 안에는 아크릴창, 겉에는 유리창이고 안에는 아크릴창. 그 안에는 또 플라스창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탄소섬유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거나 다른 어떤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다른 합성섬유를 만들면 더 좋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에도 유리석연 같은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추고요. 카본 소재 같은 데도 안에다 금속 뼈대가 다루세로다 합시다. 들어가거나 금속 분말이 들어가거나 합성섬유 나일론이 이렇게 기초로 들어가서 카본 소재를 다른 소재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은 카본 펠리클 이런 데도 반도체 펠리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쓸 수 있고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를 아크릴과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아크릴 만들어 주거나 아크릴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아크릴 소재 바깥에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를 코팅 구조로 주든가 한 판 더 주든가 안팎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안 깨 아크릴이 너무 잘 깨지죠.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잘 깨져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아크릴 소재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도 넣어서 이렇게 환상적인 자연빛이 냉공빛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전구 같은 데도 돼요. 모든 전구, 형광 등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가로등 같은 데 좋겠죠. 가로등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